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제47기계화여단 공격 드론 부대가 SNS상에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무인지상 차량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의 전투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자신보다 훨씬 큰 덩치의 무인 지상 차량을 폭탄으로 무참히 터뜨리는 모습이 이색적이기도 했지만 무인 차량과 무인 드론의 전투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전쟁의 양상이라 더욱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형태의 전투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세계 각국은 미래 전장을 대비한 새로운 전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월밀대는 세계의 미래전 대비입니다. 최근 드론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하면서 드론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포시스넷에는 드론 격추를 도와주는 스마트 조준경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스마트 슈터라는 이름의 AI 기반 스마트 광학 조준경은 적의 드론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도록 영국 공수부대에 보급된 건데요. 이 조준경을 돌격 소총에 장착하면 표적을 감지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가 작동됩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의 움직임 데이터와 현장의 풍속 변화 등을 계산하여 표적을 자동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슈터의 움직임을 쫓아 방아쇠만 당기면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안티드론 기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안티드론 기술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서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1 레이저 대공 무기인데요. 블록1의 출력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레이저 1회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에 속합니다. 지난해 4월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블록1은 하반기부터 전방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2026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대공 방어 체계가 한층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드네요. 최근 드론과 안티드론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차세대 전투체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보통 멈티라고 하죠. Manned, Unmanned Teaming의 약어로 사람이 직접 탑승 조종하는 유인 플랫폼과 드론, 로봇 등 무인 플랫폼을 통합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말합니다. 유인과 무인이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체계인데요.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협동 전투기로 불리는 AI 기반의 무인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협동 전투기는 현대 장기를 옆에서 호위하는 윙맨의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인간 비행사가 조종하는 현대 장기의 지휘에 따라 호위는 물론 공격 임무를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AI 윙맨인 셈이죠. 지난 3월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협동 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 달러, 한화로 약 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할당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기술의 발전도 더딜 틈이 없는 게 아닐까 싶네요. 우리 공군도 미래 전장을 대비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의 유인 전투기가 AI가 탑재된 무인 전투기 넉 대에서 8대를 통제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다목적 무인기가 우선 진입해 기만 및 전자전 공격으로 방공망을 약화하고 유인 전투기로 노출된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공군이 그리고 있는 차세대 전장의 모습입니다. 이 멈티 체계에 운용될 유인 전투기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201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점검 중인 KF-21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와 무인 전투기가 어서 빨리 대한민국의 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미래전의 승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적의 핵심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전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겠죠.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낮은 고도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또 비행 궤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단연 러시아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형태인 킨잘은 음속 10배에서 12배의 속도로 비행하며 사거리는 최대 3000km에 달합니다. 비어 전력화된 아방가르드는 최대 16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속도가 자그마치 음속의 20배라고 합니다. 해상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지르콘인데요. 음속 9배로 날아 최대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도 예의주시해야 할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인데요. 중국은 2019년 건국절 열병식에서 둥펑 17과 둥펑 27이라는 두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워낙 위협적이다 보니 그에 대비한 새로운 방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방산 기업들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한국형 사드2가 고고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1차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천궁3가 낮은 고도에서 2차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2035년 실전 배치 예정이며 요격 범위는 최대 150km와 40km로 최대 속도 마하 10의 미사일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격만큼 중요한 게 바로 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을 위해 6개의 미사일 추적용 저궤도 위성을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합니다. 6개의 위성 중 2개는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용 우주 센서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요. 나머지 4개도 미사일 추적용 위성입니다. 미국은 수백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보내서 촘촘한 미사일 감시망을 형성하는 PWSA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은 4개의 위성이 바로 이 구상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미래전장은 최신 무기 전력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구식 무기가 중요한 전력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봤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무기 전력의 양과 질을 균형 있게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요? 오늘 월밀대 어떠셨나요? 월밀대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